내 지능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콜롬비아 대학교 심리학자 드웨 교수가 한 말입니다. 내 지능이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뉴욕 대학에서 아론슨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공부를 잘하는 백인 학생들이 쫙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공부를 너무 잘한 아주 막 초특급 엘리트 학생들만 모아놓은 자리였어요. 근데 그때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암시를 쓱 던져요. 뭐라고 하느냐? 아시아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잖아요. 이 시험은 그 비밀을 캐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라고 하면서 시험지를 나눠줬거든요. 이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아시아계 학생들이 수학을 더 잘하지? 라는 암시를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아시아계보다는 수학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순간 그게 말 한마디로 점수가 푹 떨어졌어요. 거의 대부분 만점을 받아야 될 학생들이 18문제 중에서 비슷한데 암시를 안 받은 애들은 18개를 만약에 맞았다라고 하면 얘네가 3문제씩 더 틀렸어요. 아주 우수한 학생들인데 암시를 받자마자 점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능을 높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나를 다르게 바라보면 돼요. 내 지능이 뭐라고요? 아까? 내 지능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줄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해요. 그럼 지능이 여러분 머리에서 나올까요? 뇌에서 나올까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 사는 센타우스라는 어린 친구가 있어요. 8살 때 두뇌에 바이러스가 감염됐어요. 그래서 두뇌 좌방구를 이제 완전히 다 드러낸 거죠. 수술한 다음에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뇌가 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2년이 지나서 기자들이 방문을 했는데 마당에서 막 노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에서 보트도 타고 수영도 하고 다이빙도 하고 노래도 잘해서 성가대 교회에서 활약도 하고 너는 무슨 과목이 제일 재밌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난 수학이 제일 재밌어요. 얘가 학교에서 열등생이냐? 아니요, 우등생이야. 전 과목에 걸쳐서 다 점수를 엄청 잘 받았어. 그래서 대학에 진학했어요. 영국의 버사라는 친구도 똑같은 뇌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죠. 근데 외국어 능력이 너무 탁월해서 네덜란드와 터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머리가 되게 좋아요. 그럼 두뇌의 반쪽을 잃었다고 IQ가 100이었던 사람이 50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의학에서는 특정 기억은 두뇌의 특정 부위에 저장돼 라고 했는데 이게 두뇌가 없으면 그 기억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쥐한테 미로를 달리는 실험을 막 시켰어요. 뇌를 제거한 다음에 다시 달리게 시켰어요. 근데 약간 비틀거리긴 했지만 뇌가 거의 대부분 없어도 기억력이 있어서 미로를 찾아가요. 그러면 뇌가 전부일까요? 지능이 두뇌에만 국한된 걸까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세계적인 신경생리학자 프리브렘 교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료했단 말이에요. 뇌의 상당 부분을 제거했어. 근데 기억이 있어요. 왜 기억이 있어? 치매가 너무 심해. 10년 동안 식물인간이야. 누구를 봐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죠. 근데 어느 날 되게 멀쩡해져가지고 아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한테 사랑한단 말을 전해주렴. 나는 괜찮다. 라고 한 다음 숨을 거뒀어요. 뇌세포 대부분이 다 치매로 파손돼 있어서 두뇌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이 죽기 직전에 갑자기 멀쩡해져가지고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줘. 나는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요. 두뇌가 지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두뇌는 어떻게 보면 그냥 받아들이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닐까. 그럼 내 지능은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못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 방법이 있어? 나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 매일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여러분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제가 되게 멍청하고 바보 같고 최저시급 받고 최저시급을 받으면서도 넌 이 돈도 아까워라는 소리도 들은 적도 있고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가 술을 진짜 많이 드시고 손찌검도 정말 많이 하셨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많은 폭력에도 노출이 됐어요. 제 머리에도 이렇게 다쳐서 수술한 자국도 있고 그냥 많이 맞은 기억이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직장 대학원 한 달밖에 못 다니긴 했지만 직장 다니고 또 예술가 프리랜서로 생활하고 엔잡을 막 뛰면서
저는 그 7번의 성트라우마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또 생기고, 잊을만 하면 또 생기고, 잊을만 하면 또 생기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그렇지? 사람들이 네가 이뻐서 그래 라고 해서 저는 평생 이렇게 가슴도 되게 오그리고 살고, 얼굴도 누구 쳐다보는 것도 좀 어색하고, 되게 나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를 많이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후유증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없고, 기가 좀 죽어 있었고, 혹은 이렇게 그걸 감추기 위해서 굉장히 밝고 잘 웃는 아이로 살았었어요. 10대 때부터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가까이에서 나를 지켜줘야 될 만한 어른들이, 너무 안전하지 않은 어른들이 되는 걸 바라보면서 아무한테도 보호받지 않고 아무한테도 털어놓지도 못하면서 이게 30대 초반까지 자살, 충동, 폭식증, 거식증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게 되고,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를 약간 괴롭히는 사람들, 저한테 부당하게 뭔가를 해도 그냥 다 뺏기는 경우가 많았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주세요라고 하면 뭐 술집으로 받으러 와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냥 건전한 아르바이트, 편의점 뭐 이런 건데 그래서 그렇게 못 받은 돈도 많고, 당연히 줄 걸 주면서 엄청 생색내면서 받는 경우도 많았고, 주지도 않으면서 빼앗는 사람도 경험했고, 또 저한테 막 가져가 놓고 고마워하지 않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죠. 제가 진짜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잘 된 것 중에 하나는 돈이 진짜 없었거든요. 항상 딱 뭐 하루 이틀 살 돈, 뭐 일주일 살 돈, 이런 돈으로 되게 가슴을 졸이면서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술을 못 먹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항상 해야 되니까 돈도 없고 이제 시간도 없고, 그래서 못한 거죠. 제가 43살에 버킷리스트를 쭉 적었는데 거기에서 소주 한 병 먹기가 있었어요. 제가 43살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소주 한 병을 처음부터 끝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그 삼겹살집에서 먹는 김치볶음밥인데, 그게 왜 되게 저한테 로망이냐면, 그걸 먹는다는 건 먹을 수 있는 시간과 돈과 함께할 사람과 그 다음날 오전에 아르바이트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로망의 음식이에요, 그 볶음밥이. 왜? 고기를 많이 먹을 돈은 없으니까 볶음밥으로 먹었던 거죠, 옛날부터. 근데 그때 저는 맨정신으로 그냥 제 상황, 가난하고 부모님 이혼하시고 부모님 아프시고 저한테 대출금 갚으라는 빚쟁이 쫓아오고, 저는 저랑 저희 가족 학자금도 제가 다 갚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돈이 모일 수가 없고, 돈이 모이려고 하면 이제 뭐 전시회비, 회 준비하고 물감 사고,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가 또 아프셔서 병원비 되고 생활비 되고 하면 이제 없어. 그러면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단 말이에요. 밤에 이제 막 2잡, 3잡, 4잡 이렇게 뛰면 새벽에도 끝나고, 하기 싫은 일을, 원하지 않는 일을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과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하는, 그게 그냥 꽉 차 있었어요. 제 20대, 30대 초중반까지. 제가 퇴근을 할 때 이렇게 밤에 하늘이나 별이나 달이 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밤하늘을 보면 눈물이 이렇게 핑 돌아요. 멍해. 어떻게 될까? 언젠가 다르게 살겠지? 내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몸이 너무 아파지는데, 힘든데, 지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집에 오는 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때부터 조금 약간 이게 반짝반짝거리는 달이나 별을 볼 때 내가 좀 응원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막 샌드위치 가게를 가거나 어딜 가거나 뭐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새벽부터.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이렇게 쫙 비치면 되게 나를 응원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뭇잎이 이렇게 색이 변하고 꽃이 색이 변하는 걸 보면서 되게 예쁘다, 이 색깔이.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게 이렇게 변해 있나? 계절이 변해 있나? 내 손톱이 자라나? 되게 고맙네?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나는 먹고 자고만 했는데 머리카락도 길고 되게 고맙네? 누가 나를 이렇게 길러주네? 감사하네? 이런 감사를 어느 순간부터 계속 찾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래도 삶은 힘드니까 죽고 싶잖아요. 삶은 힘들어요. 내가 감사할 걸 아무리 많이 찾고 그래도 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돈은 없고 빌려달라고 연락해서 수모만 받고
너무 속상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많았죠. 근데 그때 그냥 정말 죽고 싶었던 어느 날, 만약에 내가 다시 기회가 있어서 다시 살게 된다면, 혹은 이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좀 더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취업하고 내 가능성을 좀 더 펼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더 알아봐주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어떨까? 내가 결혼을 하면 어떨까? 꿈꿀 수도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애들이 놀이터가 있고 안전한 장소, 그리고 차들이 좀 많지 않고 길이 좀 넓고 CCTV도 있고 그런 곳에서 좀 깨끗하고 밝고 너무 오래되지 않은 곳, 엘리베이터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안 고장나고 그런 데서 애들을 낳고 키우면 어떨까? 나는 맨날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은 장소에서 하기 싫은 사람들과 하기 싫은 시간대에 되게 작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아이들이 필요할 때 내가 같이 있어주고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책도 보고 꽃도 많이 보고 바다도 보고 그럼 어떨까? 그리고 제가 해 뜨고 지고를 되게 좋아하는데 지는 풍경을 되게 좋아해요. 좀 여유롭잖아요. 그런 걸 볼 수 있으면 어떨까? 그리고 고양이도 한 마리 있으면 어떨까? 전철역도 좀 가깝고 그런 시장도 가깝고 학교도 가깝고 그래서 성당이 가깝고 또 공원도 좀 가까워서 내가 원하면 이렇게 좀 걸어 다니면서 생각할 수 있는, 제가 걸어 다니면서 이 꽃들 보고 나무들 보고 그러면서 되게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상황도 너무 복잡하고 돈은 항상 쪼들리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내가 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집에서 항상 그림을 그리니까 침대맡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불에도 묻고 베개에도 묻고 막 저랑 같이 지내는 사람은 냄새 난다고 그러고 전 되게 미안해하고 유화물감이 좀 냄새 많이 나거든요. 석유로 막 붓을 빨고 하니까. 내 작업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내 그림도 그리고 전시도 하고 내가 이렇게 배운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강의도 하고 책 쓰고 뭐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많았던 게 아니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러면 어떨까? 만약 이런 삶이 나한테 주어지면 내가 지금 이렇게 죽으면 아깝지 않을까? 약간 왜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한 거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지는 걸 보고 꽃을 보고 하면서 되게 구체적으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1도 몰랐어요. 1도 몰랐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한 지 한 20년 정도 지났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모든 게 지금 그냥 제 현실이에요. 12년 동안 제가 쉼없이 일했을 때 2011년에 저는 전 재산 2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돈도 없었고 아무 연고도 없는 객지에서 출발을 했고, 근데 지금 2024년에 저는 제가 꿈꾸던 집에서 살고 있고, 제가 꿈꾸던 게 집에 항상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항상 아무도 없었고 두 분이 많이 싸우셨고 신발장에 신발이 항상 제 신발, 제가 들어가면 딱 그 제 신발만 있었거든요. 제가 신발장에 신발이 복작복작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평생 제 꿈이었는데 지금 애기들이 있으니까 신발장에 정말 신발이 복작복작 엄청나고, 제가 집에 들어가면 강아지랑 고양이가 뛰어나오고 애기들이 나오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아하는 시간대에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만큼 해요. 지금도 뭐 강의 준비 같은 거 하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하기 싫어. 그럼 그냥 누워있어요. 이제는 뭐 하고 싶은 마음이 100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막 10만 있어도 끌어갖고 했거든요. 애써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진짜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고맙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어제도 그제도 계속 저랑 같이 공부하고 배우셨던 분, 1대1 컨설팅 하셨던 분, 소그룹으로 코칭 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 삶이 그때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다. 나는 돈도 없었고 가난했고 별의별 사례가 됐는데 막 전재산 700만 원이었던 분이 지금 한 달에 1000에서 2000씩 번다고 또 감사하다고 연락 왔고, 자기는 이혼하려고 하고 연봉이 높았지만 돈 다 날렸었는데 지금 이제 작가님 만나서 너무 남편하고 사이도 좋아지고
빚 다 갚았대요. 빚 다 갚아서 이제 버는 돈 다 모이는데 자기 연봉 1억 5천도 넘게 됐다고 애기들 키우면서 막 그런 감사 인사도 받고. 그분들한테 근데 듣는 말이 내가 꿈꾸는 삶을 살고 있는 작가님을 옆에서 자꾸 보면서 나도 내가 꿈꾸던 그 사람이 되어갔다, 됐다, 이미 내 현실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 차이가 뭐냐?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인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형편없어, 나는 지능도 안 좋아, 나는 뭣도 안 돼, 뭣도 안 돼, 뭣도 안 돼라고 바라보았다가 작가님 계속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미 모든 게 다 있어요 라고 살펴보니까 자기 안에 이미 다 있었고 이걸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펼치지를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기가 진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못해, 몰라, 안 해봤어, 어떻게 하는지 몰라 에서 방법이 있을 거야, 해보면 되지, 할 수 있어, 작가님 나한테 할 수 있다고 했어, 이렇게 해보니까 되네로 해서 내 삶이 완전 변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죽지 못해서 살던 분들이 이렇게 사니까 세상이 재밌네, 아 내가 왜 망설였지, 내가 왜 힘들었지, 아 내가 왜 못했지, 아 내가 어떨 때 몸과 마음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지지, 그럼 어떻게 하면 몸도 마음도 단단하게 할 수 있지, 아 돈그릇을 어떻게 넓히지, 나를 어떻게 세상에 알리지, 내가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끌어내요. 퍼스트 클래스라고 해서 저랑 1년 동안 같이 수업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랑 1대1 컨설팅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진짜 여기 소금이 맺혔대요. 소금이 하도 울어서. 자기 태어나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래요. 난 이런 걸 못해요 라고 했을 때 왜 못하죠 라고 해서 제가 진짜 확 절벽으로 미는 질문들을 던졌고 그분들이 그 질문에 답을 하시면서 되게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서 이 무의식 속에 걸림돌을 찾아서 부수게 된 거예요. 잔고 전체가 700만 원이었는데 퍼스트 클래스 연회원 신청하셨던 분이 후회할까봐 하셨던 분이 그때 저랑 상담 받고 그 이후로는 돈 세기가 바쁘게 변했다. 자긴 바보인 줄 알았다. 자기 IQ 80 몇인데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달에 2,000씩 들어오는데 너무 좋대요. 돈 너무 잘 번대요. 내가 그분한테 10배로 더 벌 거라고, 억 단위로 들어올 거라고 얘기해줬어요. 또 넓어지죠. 또 내가 지금 버는 수입에서 10배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또 커져요.